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터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또 오랜만에 토요일 일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비도 오고, 그리고 조립해야 될 제품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제 어제 다 출고가 됐고, 오늘도 하나 둘 세 대 정도 출고만 되면 이번 주 조립할 PC는 없네요. 요거 한 대 있네요. 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출고될 제품이고, 오늘도 한번 함께 하시죠. 고고! 이 PC는 조립 대행으로 고객분께서 부품들 하나하나 가져오셨고, 다음 주 수요일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조립 PC를 구성할 때, 견적을 짤 때 케이스 선택을 조금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당 케이스가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듀얼 공레인인데 보시면 메인보드 그리고 상단 쿨러 간격이 상당히 좁아요. 제가 힘들게 조립 장착은 했지만 차후에 AS 발생할 일이 생긴다,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사분이 될 수도 있고, CPU 보조전원 커넥터라든지 이런 단자들을 빼거나 테스트를 해야 될 때 엄청 어렵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요. 제가 조립할 때, 장착할 때도 정말 힘들게 장착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간격이 되게 좁죠. 저기도 마찬가지고, 보드를 장착을 할 때 선들을 하나하나 밀어 넣으면서 장착을 했거든요. 공간이 타이트하다. 실 사용할 때는 별 문제는 없지만 차후에 서비스를 받을 때, 재조립을 할 때, 탈부착을 할 때 상당히 힘들다.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제품, 특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하고 측면에 전원부 방열판도 좀 두껍게 되어 있어서 이런 구성품들을 좀 확인을 하고 케이스를 조금 더 넉넉하게, 공간이 조금 여유 있는 케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그거 연결 좀 할게요. 어디 꽂으셨어요?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얘를 1번으로요? 네. 케이블도 DP 꽂으셨죠? 네, 저희 DP 몇 번이요? DP. 똑같이 꽂아볼게요. 1, 2, 3. 저는 네. 듀얼 모니터 두 개 다 쓰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꽂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총 3개? 예, 3개 있습니다. 켜보겠습니다. 메모리 뺐다 꽂으셨어요, 그러면? 예. 제가 다시 할게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잘 세팅이 됐던 애기 때문에 메모리 꽂는 거 하면 어렵진 않은데, 13번도 꽂아보셨었나 보네요? 하나도 다 꽂아보고 다 해봤는데 네, 안 네. 되더라고요. 다시 할게요. 예. 바이오스에서 다른 거 뭐 설정을 하신 건 없고요? 예, 아예 없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바이오스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네. 이후부터 아예 안 뜨더라고요, 화면이. 신기할세. CPU를 뺐다 꽂아봐야 되나? 지금 이지도 보고 지금 CPU에 지금 불 들어오는 거죠? 예. CPU를 뺐다 꽂아봐야죠. 기본 파워 케이블을 쓰면 예. 제가 CPU 보조전원 커넥터를 8핀을 2개를 꽂을 텐데, 네. 보드 꽂아드리거든요, 다. 예. 근데 이제 고객분은 별도의 슬리빙 케이블이라서 일부러 그냥 하나만 꽂은 거예요. 예. 파워에 있는 본선을 꽂으면 이게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슬리빙을 사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하나만 꽂은 겁니다. 이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인 파워 전원선 이용하면 8핀 CPU 보조전원 커넥터는 저희 2개 다 꽂아요. 제가 조립 대행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이렇게 들고 오신 분은 거의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도 안 넘어가네. 얘가 배터리가, 메인보드 배터리 요즘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면 이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방열판 끼가, 그러니까 방열판을 뜯어야 돼요. 그게 네. 되게 어려워요. 보드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배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열판을 뜯으려면 보드를 뜯어내야 되고, 보드 뜯어내서 뒤쪽에서 나사를 풀러가지고 얘를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CPU에 불 들어오지?
고객분 그래픽카드도 빼셨죠? 네네. 그래픽카드 제대로 안 꽂으셨나봐요. 옆에 있네. 안 꽂았네. 아. 일단 거기서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래픽카드가 예, 옆에. 슬롯 옆에 있어요. 지금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슬롯이 고장 났나 했는데 슬롯 옆에 지금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슬롯에다가 안 꽂았습니다. 이렇게. 예. 아, 얘 때문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죠? 네, 그렇죠. 예. 뭐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얘 때문이면 다행이고. 라이저 케이블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네. 껐다 켰다 하고 다 했던 건데 안 되니까. 이거 하면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고 좀 보시죠. 이 리셋 버튼.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백이 반응이 없네. 얘는 일단 보드 불량으로 보이고요. 네. 예, 지금 Q 플래시도 안 먹고 CPU 교체도 반응이 없고 뭐 하루만이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고장은 고장이니까 네. 일단 조립 대행으로 입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드를 원하시면 뜯어서 고객분께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께서 이제 구입처에 가셔서 이제 테스트 해보시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 못하겠다 그냥 AS 해달라 그러시면 저희가 AS 대행으로 네. 유통사에다가 보내서 교환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새 제품은 안 될 수 있어요. 센터로 들어가면 리퍼예요. 새 제품 받으시려면 판매처로 가야 돼요. 판매처 제가 이게 구입한 지 좀 돼가지고 한 달 좀 넘어서 그냥 센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로 갈까요? 네. 그럼 대행 해드려요? 예. 보드 뜯어내고 작업하는 비용은 제가 청구를 안 할 텐데 네. 이제 대행비 청구 네.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대행으로 하실게요. 네. 네. 이렇게 빨리 고장나는 건 또 처음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예요. 네. 보드 유통사가 어디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PCD 루트인데 예. 네. 원래 JCN으로 받으려다가 그쪽 판매처에서 그냥 그쪽 JCN 물품이 없다고 PCD 루트로 보내요. 네네. 이 제품은 저희가 조립 대행으로 작업을 해드린 건데 어제 가져가셨거든요. 어제 가져가셨다가 딱 하루 쓰시고 보드가 고장이 났네요. 윈도우 업데이트 그리고 제가 깔아드렸던 니안리 L 커넥터라든지 이런 거 어플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저도 조립을 하고 한 이틀 정도 놔두고 테스트를 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빨리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참. 일단 AS 대행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X6702 어로스 프로 X 모델인데 유통사 쪽으로 AS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불량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저희 CPU 꽂아도 반응이 없고요. Q플래시 꽂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보려고 하는데 Q플래시도 반응이 없고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립 대행으로 조립한 건이라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생겼네요.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카톡으로 문의가 올라와 있어서 카톡 상담 조금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를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떠요 그럼요? 다양하죠. 뭐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이오스를 떠나서 지금 전원을 켜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켜지기만 하고 반응이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원인이 워낙 많죠. 다양하죠. 일단 입고해서 봐야죠. 뭐. 네네. 구매처가 없으시면은 뭐 가능합니다. 구매처가 있으시면 구매처로 가는 게 맞고요. 구매처가 없으시면 네, 개별 조립하신 거면 일단 받을 데가 없으니까 가져오시면 돼요. 사전에 예약을 주시면 좋고 예약 없으시면 만약에 다른 분들 수리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럴 때는 맡겨놓고 가시거나 뭐 그러셔야 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요거 부품 고객분 거예요. 근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박스도 맞고 네, 요 보드랑 딱 그대로 있고. 이거 안 가져갔어가지고. 예,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그 펜 안 쓴 거 있어요. 네네. 유니펜을 다 안 썼기 때문에 반품하시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메모리에 네. 6400짜리잖아요. 네. 6400 인식 안 돼요. 6000으로 내렸어요, 제가. 예, 6400으로 해서 엑스포 켜고 윈도우 설치하잖아요. 화면은 뜨거든요. 네. 윈도우 설치하면 설치 중에 튕겨요. 튕겨요.
그래서 메모리 불량인가? 왜 그러지? 하고 엑스포 끄고 하니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 QVL 스펙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안 보셨으면은 호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6000으로 제가 내렸어요. 그 차이는 없잖아요. 거의 차이 없어요. 6000 내리니까 네. 에러 없이 잘 돼요. 제가 에러 테스트까지 다 해봤거든요. 네. 예, 6400은 일단 윈도우 구동하고 나서 TM5 돌리면 네. 튕겨버려요. 아. 네, 제가 6000으로 좀 내리니까 네. TM5 에러 없이 20사이클 이상 잘 돌아요. 그래서 일단 6000으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봤는데 네. 상담 못했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 USB 헤더가 예, 그 원래 9핀인데 원래는 꽂는 거는 이제 8핀만 꽂잖아요. 네, 천만에. 근데 그 네, 네. 아래 8핀이 남으니까 예. 거기다가 빼서 네. 거기다 2개 연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게 지금 USB 2.0이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보통 보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9핀인데. 네. 이걸 보고 9핀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USB 2.0 난자. 아, 네. 저희는 핀수로 얘기하진 않아요, 얘는. 아, 네, 얘를 일단 2.0이 두 개인데 네. 두 개를 직결을 해야 되고. 네. 그럼 하나는 상단에다가 순행. 한다고요? 상단? 상단에다가. 그 상단 펜을 못 달아가지고 예, 예, 메인보드 직결해야 된대서 네, 네. 이게 하나가 7개밖에 못 연결하니까 네, 네. 3개를 못 연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USB에 들어가는 게 이제 4핀만 꽂혀 있어요. 그 선이. 네. 근데 거기 예, 예, 예. 남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빼가지고 아, 그럼 이거를 꽂히더라고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쪼개가지고 쓴다고요? 네, 네. 아. 그렇게라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이게 도 될까? 근데 그게 이런 걸로 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플라스틱으로 결착이. 아, 그거를 핀 하나하나 빼가지고 꽂는다고요? 네. 어이구야.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 쇼트나죠, 잘못하면.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제. 네, 그죠. 아. 남으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이론상으로는 되는지 맞긴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남죠. 이 USB 얘가 네. 위에하고 아래하고 별개로 작동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면 핀 4개를 네. 커넥터에서 빼서. 롱로즈로 하나하나 빼가지고 네, 컨트롤러 여기다가 있는 거 빼가지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쓰겠다. 네. 하나는 남고. 근데-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하려면 네. USB 2.0으로 가는 네. 그런 젠다라든지 이런 네. 케이블을 인터넷에 보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걸 하나 사가지고 위에 줄하고 아래 줄하고 네. 나눠 쓰겠다. 음. 그건 이론상 가능한데 또? 그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걸 핀을 하나하나 하나 롱로즈로 뽑아서, 뽑아가지고 여기다 꽂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네. 위험합니다. 네. 그거 조금만 건들면 붙어버릴 텐데요. 그쵸. 그거는 아닌 아닌 것 같고. 네. 무슨 말씀인지. 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봐가지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 그거예요. 네. 위에하고 아래하고 네. 개별 USB 작동을 하니까 얘를 네. 분배해서 쪼개버리겠다. 음. 그거는 일리 있는 얘기네요. 네, 그쵸. 네, 그거는 일리 있어요. 직결되고 또. 네, 직결도 되고. 근데 위험하다. 그렇게 뽑는 건 안 되죠. 뽑는 건 아니죠. 네, 네. 그걸 그 하나하나 그냥- 핀을 뽑는 거. 여기 있는 하나하나 핀을 롱로즈로 다 빼가지고 꾹꾹꾹꾹꾹 할게다 살짝만 건드려도 붙어버리겠네요. 그쵸, 네. 네,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 생각은 못했네요. 또. 네네. 남더라고. SSD 방열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딱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존스보 제품이고요. M2-3인가? 그게 있던가 지금? 잠깐만요. M2-3는 있어요. 그럼 요거 그냥 박스 어차피 들고 오셨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또 멀리 있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소켓은 네. AM4일 때 얘기해요. AM4는 CPU 핀이 소켓에 그냥 꽂는 형식이잖아요. 네. 잡아 뽑아버리면 따라 같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걸 못 뽑기라고 하는데 AM5는 LGA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걸쇠로 네. 브라켓을 잠그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CPU 가드는 사실 필요가 없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일단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장착은 했습니다. 네. 그래픽 카드도 다 세워놨고요. 저랑 앉으셔가지고 잘 됐나 보다. 잘 진행되고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연락 드릴 타이밍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세어 순행은 네. 사실 제가 커세어 쪽은 잘 몰라요. 아. 제가 지식이 조금 딸려가지고 네네. 뭐 작동은 잘 되는구나, 펌프 조절은 잘 되는구나까지는 제가 아는데 네. 보면은 뭐 그 안에 뭐 펜 RGB 구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쿨링. 네, 그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TL펜 같은 경우에 그 LCD
작동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오. 제가 제 로고 집어넣었어요. 아, 네. 예전에는 안 넣었다가 네. 작동되는 거 확인해야지 하면서 그쵸, 최근부터는 넣거든요. 나중에 바꾸시면 되고 아래까지 해서 총 7개 다 아. 넣었습니다. 지금 윈도우 구동하고 있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USB로 설치는 안 해요. 아, L 커넥터 3가 아, 리안리 네. 요 어플이에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 이 PC 말고 네. 그 전 PC 네. 때문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Y70? 그것도 올라가 있어요? 그건 영상 안 찍었어요. 아. 이것도 원래 영상 안 찍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아. 몇 개 있구나 해가지고 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7개가 작동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RGB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IQ 얘의 제가 봤을 때 장점은 네. 다른 제품들은 CPU 팬이나 펌프 팬에다 꽂아요. 네. 근데 얘는 그걸 여기다 안 꽂아요. 오. 비어 있잖아요 지금. 네. 이 옆에 단자 있거든요. 네. 이 단자를 연결해서 아. 뒤에 컨트롤러를 꽂아서 여기서 다 연동되고 작동을 해요. 우와. 아. 이런 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단자를 안 꽂으니까 네. 가운데에 네. 뭔가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네. 펌프. 얘를 제가 바란스로 잡아놨을 거예요. 아. 네. 처음에는 콰이어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도 좀 뭐 풀스피드로 안 해도 그래도 밸런스 정도로 나야. 네. 네. 그러면 2600rpm 정도 되거든요. 뭐 나머지는 고객께서 배우시면서 네. 네. 돌리면 소음 납니다. 네. 아, 커세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온도는 네. 일반 제품들하고 비슷합니다. 아. 더 막 월등히 잘 잡거나 그러진 않는 것 네. 같아요. 똑같- 네, 똑같- 네, 비슷한 것 같고. 원래 6,400짜리였으니까. 그쵸. 네. 6,200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우리가 6,000 정도로 네. 해놨고, 이 정도로 하니까 에러 없더라고요. 음. 온도도 뭐 무난하고 다 괜찮습니다. GPU도 괜찮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아, 이거. 아니네요. 네. 네. 아, 됐다. 가져오신 거 제가 달아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상단만 아쉽지. 아, 이거요? 아니면 나중에 TL. 그 LCD 아닌 TL 한 채널 남으니까 SL120 인피니티 이런 거요? 그래도 박을까. 아, 인피니티 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사이드가 미러니까 네. 인피니티가 미러잖아요. 네. 그거 하시면 되죠. 이 상태로 예쁜 것 같은데 진짜로. 네, 이 상태로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따로. 예, 그 아까 L 커넥트에서 작동하지 않고요. 음. 메인보드 어플. 지금 MSI잖아요. 네. 보드가. 그러면 MSI 센터. 네. 거기 가면 미스틱 라이트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바꿔줘요. 아. 그렇지 않으려면 네. 그 옆에 버튼 있죠. 네네. 버튼으로 바꿔요. 아. 그 위- M인가요? 맨 밑에 거 M 말고요. 아. 네, 바뀌죠. 네. 네, 음. 저 다시 눌러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럼 또 바꿔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그 위에 M 모드 있죠. 네. 맨 위에 버튼. 네. 걔를 길게 3초 누르세요. 계세요? 깜빡거려서 떼세요. 아까 깜빡거렸거든요. 네. 반짝. 그러면 메인보드 연동으로 바뀌어요. 아.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놓으면 M이 아까 메인보드 연동으로 바뀌는 아. 거거든요. 3초 이상 누르면. 네. 그 MSI 센터에 가면은 미스틱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색깔을 바꾸면 얘들이 바뀝니다. 아.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버튼으로 할 거냐, 네. 메인보드 어플로 할 거냐, 아. 그걸 선택하는 버튼. 지금은 보드 쪽으로 연동시키신 거예요. 네. 깔아야 돼요. 아. 그거 까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음. 깔고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예 확인까지 딱 하시고 가세요. 네. 안심돼. 네네. MSI 센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컴퓨터 부팅하다가 보면 맨날 이거요. 맨날 떠요, 맨날. 이게 되게 귀찮아요, 저게. 여기에서 보면 이제 RGB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이거예요. 미스틱 라이트. 네. 요것도 설치해야 돼요. 아. 이 각 어플마다, 그러니까 각 메인보드마다 이런 RGB 연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네. 기가바이트는 GCC라는 통합 어플로 하고, 얘는 MSI 센터, 뭐 그리고 에즈락은 뭐더라? RGB 뭐 퓨전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어플로 하는데 그 어플들이 오류가 되게 많아요. 네. 막 작동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 또 안 되기도 하고 네. 또 오늘 안 되던 게 내일 또 켜서 하니까 또 되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장은 아니고 그냥 종종 프로그램 특성 타는 거고 호환 타는 거예요. 충돌을 나기도 하고. 음. 이런 RGB 연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네. 그만큼 오류가 잘 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 커넥터 연동하는 프로그램, 네. 또 뭐 MSI 센터, 네. 그리고 뭐 또 뭐 아우라 뭐 이런 어플들을 여러 개를 깔면 충돌 나요. 네, 그러니까 좋진 않아요. 네. 지금은 작동됐죠? 네. 미스터 라이트. 일단 실행이 되니까 네. RGB의 기본색은 빨강이거든요. 아. MSI도 그렇고 기가바이트도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가 빨강으로 바뀐 거예요. 아. 왜냐면 여기서
연동이 되거든요. 아, 여기 연동되니까 불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D램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보드하고 메모리하고 연동시키는 거예요. 아, 다 안 하겠다. 네. 메인보드만 하겠다. 그러면 메인보드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 메모리가 커세어에서 연동도 가능하지만 MSI 센터에서도 연동 가능하다. 네. 그래서 색상이 빨강으로 바뀐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흰색으로 적용하기 누르면 오, 됐어요. 됐죠? 네. 네, 흰색. 아, 오, 상단 흰색, 네. 하단 흰색, 네. 메모리도 흰색. 아,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RGB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 어플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 확인시켜 드렸어요. 네. 이건 다시 제가 레인보우로 바꾸겠습니다. 아, 네. 끌 수도 있어요. 야, 맨 위에 끄기 아, 하시면 꺼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컴퓨터 끌게요. 네. 네. 이제 제가 나머지 알려드렸으니까 고객께서 이제 댁에 가셔서 이제, 커세어 RGB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다음에 오셔가지고 저를 알려주세요. 아, 아까 그 USB처럼. 저를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아, USB 그거는 기발한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런 상으로는 가능해요. 네. 아, 그럴 수가 있네. 근데 일단 네. 핀을 그렇게 하나하나 롱노즈로 뽑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이런 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위아래 쪼개서 쓴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긴 하네. 직결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만 고집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이거 찾아내가지고. 네. 그 핀 사이 간격이 얼마나 좁은데요. 맞아요. 거기서 살짝만 붙어버리면 네. 아, 그거는 아니고. 월요일날 AS 보낼 메인보드. 아까 Y70 케이스에 들어있던 메인보드예요. 잘 포장을 해서 AS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없이 잘 쓰셔야 되는데 또 찔리면 또 이렇게 단시간 내에 고장이 나다니. 이중 에어캡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이중 에어캡으로 튼튼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제 박스에 넣어야 되겠네요. 이 컴퓨터는 제가 조립 작업을 다 해놓은 시스템인데 오늘 퀵으로 발송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깜빡 잊어먹었네요. 아유, 죄송하네. 제가 빨리 포장해서 승용차 퀵 불러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이번에 처음 사용했던 케이스예요.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스테디라고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전면에 140mm 펜 3개 있고요. 여기 C타입이 있어요. C타입 단자도 있고 3.0도 있고 2.0도 있고 전면 143개 돼 있고 강화율이고 얘가 4만 초반이거든요. 블랙이 4만원인가? 화이트가 4만 2, 3천원 될 거예요. 아, 화이트 4만 2천원이네요. 가격 대비 괜찮은 케이스 같아요. 이제 아쉬운 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시스템 펜은 PWM은 아닙니다. 몰렉스 단자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C타입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메리트가 있네요. 좀 저렴한 모델에 C타입 단자가 있고 전면 140mm 펜 3개 있고 요런 케이스를 찾으신다 그러면 마이크로닉스 스테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리 포장해서 발송하도록 할게요. 고객분 죄송해요.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잘 사용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퀵 발송할 제품 포장 완료. 얘가 본체고요. 얘는 부품 박스입니다. 보통 저희가 조립 작업을 하고 출고를 할 때 본체 박스 하나 그리고 사용을 했던 부품들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품 모아서 부품 박스 하나 총 2박스가 출고됩니다. 기사님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 고객분 댁으로 출발. 처음에 보여드렸던 PC 지금 출고 전에 마지막으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시네벤치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네요. 날짜에 맞춰서 이 해당 PC는 출고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끝났고 시네벤치 잠깐 돌려볼까요? 시네벤치만큼 부하를 안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는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네벤치 벤치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얘는 CPU 뽑기를 조금 잘한 것 같긴 하네요. 78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듀얼 공랭으로 시네벤치 돌려서 78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대 테스트 돌려봤을 때 7500F 공랭 듀얼 달아도 평균 80도
초중반 85도 정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80도도 안 나온다면 궁합이 잘 맞은 거예요. CPU 뽑기 잘한 거고 괜찮네요. 고객분께서 방금 가져오신 시스템이에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들고 이 상태에서 한번 켜볼 거예요. 안 켜지네. 안 들어옵니다. 작동은 되네. 파워 작동은 되고, 아까 고객분이 입고할 때 말씀하실 때 얘기 들어보면 순행 온도가 높아서 워터블럭 헤더를 떼서 서머를 제도프 하셨다 그랬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서머를 제도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순행이 에너맥스예요. 에너맥스 업체에서 리콜드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AS를 받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온도는 못 잡을 거예요. 9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원 안 들어오는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전원이 왜 안 들어올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전원 안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사장님? 네네. CPU도 뺐어요? 혹시? CPU 뺐다가 다시 아. 왜냐면 그 닦아가지고 CPU도 뺐어요? 네, 뺐었어요. 굳이 CPU는 빼실 필요가 없는데 저희 오늘 영상 촬영을 합니다. 네네. 토요일날 저희가 브이로그 찍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요. CPU는 앞으로도 빼실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일단은 우리 고객분 제품 중에 네. 순행 있잖아요. 아, 그랬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처음에 조립할 때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저기 그 공냉 그 쿨러를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요. 네네. 요거를 끼면은 계속 그 조금 슈트가 나가지고 전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짝 풀어주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전원 안 들어오나요? 진짜로 안 들어오네. 전원 스위치 문제는 아니네요. 아, 네. 네, 스위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금 보드 쪽으로 쇼트 시키는 데도 안 되거든요. 아, 네. 이 쿨러 문제 있으면 쿨러도 쿨러는 문제 있습니다. 얘는 바꿔야 될 것 같고요. AS도 가능해요. 날짜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AS? NMS 이 업체에서 리콜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고객분이 이제 모르셔서 그런 거지. 아, 네네. 예, 재작년, 작년인가 리콜도 했어요. 아, 일단 전원 안 들어오는 건 맞고 고객분이 CPU를 일단은 뺐다고 하시니까 CPU 네. 한번 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를 빼면 저 브라켓시티도 빠질 것 같은데 브라켓시티도 안 빠지던가요? 뺄 때 빠지죠? 네, 뒤에다가 좀 대야 돼요. 라이젠이고요. 네네. 썸을 안 바르셨어요, 그래서? 그 발랐다가 제가 네. 갖고 오려고 다시 닦았어요. 아하.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AM4일 때, 요즘 AM5거든요. 네. AM4일 때 CPU가 정상적으로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지 않으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객분이 CPU를 뺐다고 하길래 네네.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저도 노안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핀이 휘었죠? 아, 네. 핀이 휘었어요, 90도. 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핀이 어느 정도 약간 한 3, 40도의 각도만 휘어도 우리가 건들면 세워져요. 근데 지금 얘처럼 완전히 지금 90도 이상 꺾였거든요. 이거는 세우려고 우리가 이게 눕혀져 있는 거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부러집니다. 아, 예. 동그랑 부러져요. 거의 90% 부러질 거예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손댈 수가 없어요. 부러져도 괜찮다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세워볼 텐데 예. 분명히 제끼면 부러질 겁니다. 이게 이거. 부러지면 뭐 이게 그래서 새로 해야 만약에 부러지면 뭐 새로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거보다 부러지면 이 다리만 또 네네. 땜질하는 그래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네. 업체 쪽으로 맡기셔서 네네. 이 다리 땜질하셔도 돼요. 아, 네. 예, 핀이 하나가 아닌데? 아이고야.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 아, 네네. 여기 둘, 네. 이쪽에 셋. 예, 지금 새 모퉁이에 네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부러질 텐데? 다 휘었어요. 이거 세울 수 있을까? 부러져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근데 부러질 것 같은데 진짜. 부러지면 뭐 어차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치던 거 아니면 새로 사거나. 그 다리 땜질하는 업체에다가 맡기셔서 다리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지금 이 CPU는 지금 뭐 판매가, CPU가 몇인지를 안 봤구나.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AM4 CPU들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객분 CPU가 몇이야? 5900X 좋은 거네. 지금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세워볼게요. 네네. 다시 두 개는 세웠는데 하나는 부러졌다. 두
두 개는 세웠거든요. 아, 네. 근데 더미 핀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신호가 안 가는 핀이 있긴 아, 하기 예. 때문에 이 부러진 게 신호 안 가는 거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일단 한번 꽂아볼까요? 네. 아마 이 구멍이 안 맞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꽂아야 되나? 막 이렇게 꽂다가 그러신 것 같거든요. 안 된다. 안 되네요. 네. 일단 저희 CPU 꽂아서 보드 반응하는지 확인할게요. 네. 그래도 안 되네. 끄는 거예요. 이게 키는 게 음. 맞고요. CPU를 바꿔도 안 되네. 배터리도 다 됐고. 일단 방전 좀 시켜놓고 네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얘는 보드 불량으로 봐야 됩니다. 네. 기존에도 그러면 보드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나사 텐션을 살짝 띄우니까 예. 켜지는 게 지금도 켜지네. 보증기한 남았나요? 아니요, 지났어요. 아 지났어요. 예. 아. 보증이 2년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메인보드나 CPU 이런 부품들 유통사 센터에서는 네. 정품이라면 예. 3년 보증이에요. 3년쯤 된 것 같은데 음. 정확하게는. 자, 이 상태에서 된단 말이죠. 근데 또 펌프나 뭐를 좀 장력을 조절하면 또 안 켜질 거란 말이죠. 반응은 안 하네요. 중요 부품, 메모리, 그래픽카드, 고객분, CPU 뭐 다리 하나는 부러졌지만 저희 보드 쪽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물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드는 문제 있습니다. 예. 이 컴퓨터는 그러면 손이 많이 가는데요. CPU도 그렇고 네. 보드도 그렇고 예. 순행도 그렇고. 이거 안 맞는 건 처음 보네? 신기하다. 이거 어디 거야? 컬러풀? 신기하다 이거. 이게 12VH 단자거든요. 네. 이게 요즘 차세대 그래픽카드 전원선인데 아, 네. 안 맞는 건 처음 봤어요. 희한하다. 그러면 아까 케이스에 있던 분배선 이용해야 되겠네요. 전원은 들어가는데 뭐 비품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CPU 꽂아본 네. 거거든요. 다 이해하시죠? 네, 네. 대장 아시죠? 네. 네. 보드와 CPU. 네. CPU 불량, 메인보드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네. 쿨러도. 쿨러도 네, 네, 맞아요. 문제 있습니다. 올라오네요. 네. 조금 반응이 늦을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뭐 때문에 그러냐? TP를 꽂아놓고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그래픽카드 이상하다? 보드는 동작했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또 왜 그러냐고. 고객분 문제가 좀 많은데요. 바로 제가 그래픽카드 바꿔볼게요. 네. 이게 노드 테스트 작업할 때 시간이 꽤 걸려요. 고객분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고객분 PC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CPU야 사용자 과실이라고 쳐도 네. 보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순행, 리퀴버스 순행 문제 있고, 그래픽카드, 컬러풀, 3070. 3070 Ti구나. 네. 네. 인식이 안 됩니다. 고객분 앞에서 지금 다 확인시켜 드린 거고, 네네. 보증기간 일단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증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안 됐다 그러면 바로 빨리 AS를 진행해서 교환을 받으시는 게 좋고, 3년 넘었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끔 3년 넘어도 유상수리 해주는 업체가 네. 있다고는 하거든요. 예. 근데 거의 안 해줘요. 90% 이상 안 예, 해주는데 그렇죠. 또 혹시 모르니까 예. 제조사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셔서 알겠습니다. 처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순행 보증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순행은 기니까 교환 받으실 거면 업체에 연락해서 교환 받으시면 되고, 아마 다른 제품으로 줄 거예요. 아, 예. 직접 처리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뭐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하면 되니까요. 아니 뭐 사장님 딱 스타일이 내가 알아서 할게 딱 그러실 아니요. 말투라서 아까 계속 그건 아니고요. 대행도 가능은 합니다. 사장님이 예. 원하시면 대행해 주시는데 대행도 가능은 하고 그렇게 직접 해주셔서 하셔도 되고. 저는 감사드리죠. 저는 그렇으면 또 이 예. 양반은 뭐 AS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 그러네. 예. 이러실 수도 있겠지. 다 해주시면 읽어서 만약 순행도 만약에 교환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그냥 저는 새 걸로 그냥 바꿀 의향도 있으니까요. 교환은 될 거고요. 예. 통화를 좀 할게요. 예, 그렇게 그리고 해주세요. 나서 어떻게 하실지 예, 예. 결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알아서 다 아니, 하실 줄 아니요. 알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물어보길 잘했네요. 예,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시오. 이 제품은 뭐 영상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 헤더 공랭이든 순행이든 그 나사를 약간 좀 바란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켜지더라. 아까도 보니까 약간 띄우니까 켜졌었거든요. 아마 소켓 부분에서 어디 쇼트가 나는 것 같고, 또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지금 보증기간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지금 모르세요. 좀 알아보시고 연락을 차후에 주셔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하드 하나, 2개 중에 브라켓에 딱 달아야 될 거, 그거부터 좀 볼까요?
어떤 거 이거요? 얘를 이렇게 달아야 돼요. 케이스 나사가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네. 순행 같은 경우에 보니까 RGB 그 LED 밝기가 네.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원래 좀 그런 제품 같아요. 밑에다가도 쿨러를 좀 달 걸 그랬나봐요. 달 수 있는 케이스긴 한데 LED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쵸, LED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네, 밑에 없으니까 좀 뭐 싱해 보여요. 네. LED가 굳이 안 들어가도 네. 쿨러만이라도 좀 다를 거였네. 아, 근데 나중에라도 고객분 다시기는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직접 뭐 가셔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켜볼게요. 엑스포 다 켜놓은 상태예요. 얘가 6000인가 그렇죠? 네. 네, 작동 잘 합니다. 디스크 다 인식하네요. 네.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온도는 뭐 비슷해요. 보시다시피 이제 RGB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네. 펌프가 조금 LED가 좀 약하죠. 네. 이게 지금 LED 버튼을 끌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안 되네. 이거는 옵션으로 빼놓은 거예요. 케이스 아. 업체에서. 선만 있어요, 선만. 다른 장비 물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V RGB 컨트롤러 허브 물리면 거기에 이제 얘를 꽂아가지고 그걸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그렇게 하시려면은 네. 이 허브가 따로 필요해요. 따로 부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따로 끄시려면 어플을 이용해서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CC라고 네. 보드가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잖아요. 메인 보드가 기가바이트 보드거든요. 네. 통합 어플이 이제 GCC라는 애예요. 네. 여기서 이제 RGB 변경을 하는데 RGB 퓨전 네 가셔서 이 오프 그러면 꺼지죠. 이렇게 끄셔야 돼요, 어플로. 충분히.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런 어플이 사용하다가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차라리 물리적 버튼은 뭐 안 될 수는 없죠. 네. 눌러서 무조건 될 텐데 얘는 어플은 사용하다가 에러도 날 수도 있고 뭐 먹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네. 온오프를 하시는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계세요. 하단 팬은 좀 달고 싶다 그러시면 네. 좀 언밸런스한 팬을 달면 눈에 볼 때 좀 덜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꼭 다셔야 되겠다 그러면 다크프레시에 연락하셔가지고 네. 이 모델의 기본 팬, 네. 이 팬을 똑같이 사서 붙이시면 네. 바란스가 맞죠? 이게 여기 있는 팬이 지금 리버스 팬인가요? 측면 리버스예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하단도 리버스로 다는 게 낫죠. 그렇죠. 별도 판매할 거예요 아마. 이런 단차 꽉 닫은 건데 이런 단차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간 거예요. 유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케이스들이 좀 그래요. 단차도 있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케이스 펜은 PWM이 아니에요. 네. 네, 보니까 PWM 펜은 아니더라고요. 요 정도 단가에 PWM 펜들은 안 나와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렸거든요. 또 영상 올렸기 때문에 또 우리 패밀리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대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댓글을 제가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댓글 보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까 뭐가 안 되신다고 하셨었죠? 전원이 안 들어온다셨나요? 네네. 아, 이쪽으로 네. 그 제가 책상 아래에 두는데 책상 쪽에서 물을 좀 흘렸어요. 아, 물 쏟으셨다고요?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 얼마나 쏟으셨는데? 들어간 양은 많진 않은데 이쪽으로 조금 흘렸어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진 않았는데 물방울 떨어졌는데 그 후에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네. 작동은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아니요 작동이 안 됐어요. 처음에 들어가고 다 닦아내고 네. 나서 처음 했을 때 그때 처음만 들어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쏟고 나서 최초 한 번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한번 켜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좀 충분히 자연 건조로 좀 말리시죠. 이 그래서 드라이기랑 선풍기랑 뭐 네. 쓸 수 있는 거는 다 셌거든요, 이거를. 그 얼마나 말리셨는데요? 10분. 하루 이틀. 아 그래요? 아, 그러지요. 자연 건조로 말려라 이거는 보통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냅두셔라 이런 얘기고요. 네. 10분, 20분 말려가지고는 조금 일단 전원 안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들 있나요? 물 쏟아서. 물 쏟으신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서 되는 경우가 뭐 빈번히 있나요? 뭐 자연 건조해서 정상 작동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파워는 공급이 되긴 되네요. 이게 산지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공급은 되는 것 같고. 일단 반응이 없긴 해요. 네. 맡기시려고 가져오셨으니까 시간 좀 주시고요. 얘는 아
바로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 제가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네. 3일에서 일주일? 와 그래요? 네. 아, 제가 뭐, 말씀으로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그쵸. 예, 왜냐면, 부품, 메모리, 그래픽카드 다 떼서 하루 이틀 청소하고 말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장착해서 또 테스트 해봐야 되고, 뭐 이러면 시간이 걸리죠. 아, 예. 만약 거기서 이제 부품들이 이제 당연히 고장이 안 나면 네.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고장이다 그러면 또 각 유통사 쪽으로 AS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주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된다 해도 가져가서 또 만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침수된 PC들은 네. 잘 돼도 또 한두 달 있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런 거 PC들을 봤어요. 저번에 학원에서도 침수돼가지고 작업을 해줬는데 다행히 잘 부팅이 됐는데, 그리고 2달이가 있다가 전원이 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보드가 나갔나 파워가 나갔나 그때 나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배터리 제가 한번 빼서 네. 방전시켜 볼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안 맡기시고. 물이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이게 아직 좀 남아 있나요? 네, 그냥 남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곰팡이가 들었어요. 이게 물 쏟았다라는 게 확실히 맞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푸른 빛깔 나지 않아요? 푸릇푸릇하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약간 푸릇푸릇하잖아요. 약간 파란색은 아니고 약간 네.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이게 곰팡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곰팡이입니다. 저거는 다시 한번 세정액으로 청소 좀 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여기도 지금 물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긴데, 들어가긴 한 거예요. 여기 자국이. 네. 먼지하고 물때 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픽카드 문제라면 유통사에서 AS가 안 되지 않을까. 거부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물에 침수가 돼도 네. 티가 안 나야 그래도 유통사에서 어떻게든 AS를 해줄 텐데, 티가 나버리면 답이 없어요. 배터리는 뭐 충분하고요.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주변에 물 같은 거 안 들어가게. 아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픽카드 빼고 한번 다시 꽂아보자. 일단 화면이 안 떠도 네. 켜지나 안 켜지나 볼게요. 안 켜지네요. 파워 물려도 안 켜져요. 제가 봤을 때는 보드 쪽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PC는 이상이 없나 있나를 테스트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 좀 더 어떤 게 살았나 어떤 게 죽었나를 테스트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필요합니다.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제가 사전에 미리 다 안내해드리고 오신 거라, 네. 지금 여기서 또 그렇게 고민하시면 아니 그냥 속상했어요. 네. 테스트 좀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요즘 비도 오고 습하다 보니까 또 곰팡이가 피려면 금방 핍니다. 예전 제 영상 중에 보드 절반이 곰팡이로 확 핀 제품도 있어요. 이틀 놔뒀는데 그냥 곰팡이가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픽카드나 이런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점검을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방금 고객분하고 상담한 내용 보셨다시피 물을 쏟았어요. 상단에서 물을 좀 쏟아서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물 쏟고 드라이기로 좀 말리고 난 다음에 작동이 됐었대요. 한번 켜졌는데 그 뒤로는 영영 안 켜진다고 하네요. 그래픽카드 빼보니까 그래픽카드 소켓에 곰팡이 자리가 있어요. 곰팡이가 좀 핀 것 같고, 요즘은 장마철이니까 또 곰팡이가 빨리 필 수 있거든요. 저 소켓 사이가 약간 푸릇푸릇하게 곰팡이균이 지금 발생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물에 닿아서 생긴 자국들입니다. 여기도 좀 그렇고,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탈거해서 접전부할제 컴프레셔로 좀 불어서 청소 좀 하고 자연 건조 좀 한 다음에 어떤 부품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AS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드는 불량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시 모르죠. 또 CPU 빼고 청소하고 해가지고 또 작동이 될지. 지금 봐서는 보드가 좀 의심스럽고, 시간을 두고 청소 작업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님 와서 댓글 보다가 말았는데, 맞아, 댓글 좀 보고 답변 달아드리고 하트도 눌러드리고, 이것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소통이라고 해야죠. 소통. 우리 패밀리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여쭤보신 게 있었는데 어딨지? 이거 같은 경우에 NGEST USB 허브, 그러니까 허브 컨트롤러랑 F120 펜 달 때
펜 컨트롤러 하나로 충분한가? 충분 안 하죠. 순행에 달려있는 펜 컨트롤러는 RGB 3개 물릴 수가 있고, 지금 총 10개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7개를 물려야 되고, NGX는 RGB 하나당 포트 하나씩 꽂으니까 RGBN 펜 컨트롤러 V2 그 제품이 RGB 6개 꽂을 수 있거든요. 그 컨트롤러가 2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펜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NGX RGBN 펜 컨트롤러 V2 얘가 필요합니다. 얘는 RGB를 총 6개, 아까 말씀드렸죠. 6개를 장착할 수 있고, 펜 단자는 3개예요. 펜 단자 하나당 시스템 펜 3개씩 물릴 수가 있어요. 얘들은 상관이 없는데 RGB는 단자당 하나씩이니까 여기에 2개가 필요하죠. 패밀리 분들하고 소통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아까 뭐가 안 된다고 하셨죠? 켜지는데 네. 그 한 10분, 20분 아, 꺼진다고? 네. 맞아. 그 전력이 좀 숨없이 그냥 꺼지더라고요. 다시 켜지지도 않고. 그러면 바로 또 누르면 켜져요? 켜지긴 하는데 네. 뭐 시간이 더 단축돼서 꺼져요. 10분 있다 꺼지던 게 이제 조금 5분, 네. 3분 막 이런 식으로요? 딱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CPU 온도가 되게 높은 것 같네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네. 이거를 네네. 쓰다가 한 1년 동안 못 썼어요. 네. 이제 써보려고 다시 켜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증상이. 2년 만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어휴야. 잘 쓰다가 갑자기 네네. 안 쓰고 이제 쓰려고 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인텔이네요? 네. 12700K. 네, 맞아. 순행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온도 때문에 꺼지는 거죠? 그래 보입니다. 왜냐면 네. 기본값이 지금 바이오스에서만 74도 나왔어요. 74도, 75도. 일단 CPU 팬 잘 돌고 있고, OPT는 아마 펌프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RPM이 지금 3000 RPM 돌거든요. 네. RPM도 정상적인 거 봐서는 점점 올라가네요. 77도. 이거는 뭐 컴퓨터를 키고 마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쿨러 분량. 순행 쿨러 분량.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근데 잠시만요. 금액대가 근데 맞아요.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네. 바이오스 상에서 80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맞네. 기본 디폴트 값으로. 물론 12700K i7이기 때문에 부하를 주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이오스 상에서 85도, 90도까지 올라간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워낙 저희는 분량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90도 찍지 않아요. 네. 좀 있으면 꺼질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꺼지는 건 보드에 따라 달라요. 보드 전원부가 튼튼한 건 좀 더 오래, 그러니까 온도가 좀 더 높아도 버티고요. 보드 전원부가 약하면 좀 낮은 온도에서도 컴퓨터가 꺼져요. 지금 95도 나왔어요. 얘는 쿨러 바꾸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물론 보증기간 남았으면 AS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유통사에다가. 일단 다른 제품을 알려주시면 한번 들어보고. 네네. 이 해당 시스템은 일단 순행 쿨러 교체 작업 진행할 거고요. 일단 사용 안 한 지가 1년 넘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컴프레셔로 청소 작업을 좀 한 다음에 순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장착하기로 한 순행은 발키리 제품이에요. 지금 저희 매장에 화이트 쿨러로 재고가 이거밖에 없어서 발키리 A360 화이트 3열 순행으로 교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용했던 보통값을 챙겨드려야 되고, 고장났던 순행.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고 있고요. 설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도 확실히 화이트 케이스에 화이트 부품들 구성하니까 좀 더 화사하고 환해 보이죠. 전원만 켜도 95도 이상 올라갔던 시스템이고, 지금 현재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최대 온도 72도 나오네요. 현재 70도, 71도 정도. CPU는 i7 12700K.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온도 잘 잡네요. 전력 제한은 풀려 있고, 보호 필름 떼고. 자, 이렇게 해서 순행 불량 시스템 순행 교체 작업 완료.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티타임 하고 있고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장사한다는 게 사실 외롭고 뭐라 그러죠? 좀 쓸쓸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빨리 아르바이트생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든지 해야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네. 자,
어찌됐든 좀 더 열심히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막상 퇴근하려고 하니까 비가 와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비가 안 왔었는데 지금 보면 비가 옵니다. 아, 집에 가려니까 비 오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브이로그 영상 여기까지. 안녕.